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를 가로지르는 오토바이의 포효가 갑자기 멎었다. 엔진이 꺼진 채 길바닥에 쓰러진 그 기계는 마치 주인의 절규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헬멧을 벗으며 소리쳤다. 이 새끼야, 왜 안 고쳐? 그의 눈빛은 분노가 아니라 절박한 간절함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 남자는 강준호였다. 서울의 어두운 골목에서 폭주족 블랙인드의 리더로 불리는 그는 밤의 바람처럼 자유로웠지만 그 자유 속에 숨겨진 상처가 깊었다. 준호의 오토바이는 그의 영혼처럼 결코 멈추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오늘 그 영혼이 죽어버린 것이다. 비가 그의 얼굴을 적시며 흘러내리자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이 오토바이가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의 삶은 이 기계와 함께 달려왔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에서 도망치기 위해 처음 타본 그 바이크는 이제 그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주변에 모인 폭주족 멤버들이 웅성거렸다. 형님, 그냥 버리고 새거 사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다. 이 오토바이는 그의 첫사랑이자 유일한 친구였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밤에, 이 비에 도와줄 정비소는 없었다. 그런데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작은 오토바이 정비소의 간판이 비바람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화이트 바이크. 이름처럼 그곳은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유일하게 평화로운 섬 같았다. 준호는 망설이지 않고 오토바이를 밀며 그곳으로 향했다. 문을 밀치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그를 감쌌다. 작업대 위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피부가 창백한 서양인처럼 보이는 젊은이였다. 그의 머리카락은 금빛으로 물든 갈색이었고 눈은 푸른 호수처럼 맑았다.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그 손놀림은 섬세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한국말이 조금 어색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스며 있었다. 이 새끼가 안 가. 준호가 거칠게 말했다. 그는 평소처럼 거칠게 말하는 게 습관이었다. 하지만 그 남자, 이름이 알렉스였다. 알렉스는 미소 지었다. 보여주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알렉스는 미국에서 온 이민자였다. 한국에 온 지 3년, 이 작은 정비소에서 일하며 조용히 살았다. 그는 동성애자였다. 그 사실을 숨기며 매일의 삶을 이어갔다. 한국의 차가운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손재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오토바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의 성 정체성만큼이나 깊었다. 알렉스는 오토바이를 들여다보았다. 엔진의 문제였다. 비바람에 젖은 배선이 꼬여 있었다. 그는 도구를 들고 작업에 몰두했다. 준호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 낯선 남자의 손이 자신의 영혼을 만지는 게 이상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름이 뭐야? 준호가 물었다. 알렉스예요. 당신은? 준호, 짧은 대화였다. 하지만 그 순간 비가 그치고 달이 솟아올랐다. 정비소의 불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2시간 후 오토바이가 다시 살아났다. 포효가 울리자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얼마야? 알렉스는 고개를 저었다. 비가 오는 밤이잖아요. 그냥 가세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려 했지만 알렉스의 미소에 멈췄다. 진심이야. 다음에 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나서며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알렉스의 푸른 눈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다. 다음 날 아침, 알렉스는 정비소에 도착했다. 주인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알렉스, 너 어제 그 폭주족 놈들 오토바이 고쳤어? 주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왜요? 주인이 소리쳤다. 미쳤어. 그 새끼들 때문에 우리 가게가 망할 수도 있어. 여기서 일하는 놈이 그런 위험한 일에 끼어들어. 알렉스는 당황했다. 그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었다.
하지만 주인의 눈빛은 공포였다. 서울의 폭주족은 사회의 어두운 면, 경찰의 골칫거리였다. 너 같은 외국인 새끼가. 더구나 주인이 말을 멈췄다. 알렉스는 알았다. 주인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의심하는 눈빛이었다.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해고야. 당장 나가. 알렉스는 가방을 챙겼다. 비가 다시 내리는 서울거리를 걸었다. 가슴이 아팠다. 한국에서 그는 항상 외국인이었다. 게다가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일쑤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는 창밖을 보았다. 오토바이 한 대가 스치듯 지나갔다. 검은 가죽 재킷. 준호였다. 그 순간 알렉스의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나 준호. 어제 고마웠어. 그런데 왜 해고됐어? 알렉스는 놀랐다. 어떻게 아는 걸까? 주인이. 당신들 때문에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미안해. 내가 책임질게. 만나자. 그들은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준호는 평소의 거친 모습이 아니었다. 내가 주인한테 말할게. 아니, 내가 새 일자리 만들어줄게. 알렉스는 웃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진지했다. 너 왜 그렇게 친절한 거야? 나 같은 놈한테. 알렉스는 대답했다. 모두가 상처받았잖아요. 당신 눈에 보이던데.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자신의 폭주족 생활을 숨기고 살았다. 하지만 알렉스는 보았다. 그의 외로움을. 그날부터 그들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준호는 알렉스를 자신의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서울의 밤거리를 달렸다. 알렉스는 처음엔 두려웠다. 폭주족의 세계는 위험했다. 하지만 준호의 등에 기대니 바람이 자유로웠다. 이게 내 인생이야. 알렉스가 물었다. 준호가 대답했다. 아니, 이게 내 도피처지. 밤하늘 아래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 알렉스의 미국에서의 고독, 한국으로의 이주, 그리고 각자의 비밀. 알렉스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는 남자를 좋아해요. 준호는 침묵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알렉스의 어깨를 감쌌다. 나도 몰라. 너 보면 이상해.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순탄치 않았다. 폭주족 내에서 소문이 돌았다. 리더가 외국인 새끼랑 어울려. 멤버들의 시선이 차가웠다. 준호의 오른팔, 태민이 먼저 나섰다. 형님, 그 새끼가 스파일지도 몰라요. 경찰 쪽, 태민은 준호를 동경했지만 그 감정은 질투로 변했다. 준호는 태민을 다그쳤다. 입 다물어. 내일의 간섭마. 하지만 갈등의 씨앗은 싹 텄다. 한편 알렉스는 새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인터뷰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게다가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퍼지며 사회의 벽이 높아졌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울었다. 그때 준호가 나타났다. 울지마, 내가 있잖아. 준호가 안아주었다. 그 포옹은 따뜻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태민의 무리가 나타났다. 형님, 이게 뭐야? 태민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충돌이 시작되었다. 태민은 알렉스를 밀치며 소리쳤다. 이 변태 새끼가 형님을 꼬드긴 거 아냐? 알렉스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변태. 그 단어가 그의 가슴을 찔렀다. 준호가 태민을 때렸다. 닥쳐. 알렉스는 내 사람이다. 폭주족 멤버들이 둘러쌌다. 싸움이 벌어졌다. 주먹과 발길질 속에서 알렉스는 도망쳤다. 피가 흘렀다. 준호의 피. 병원에서 알렉스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당신 인생 망쳤어. 준호가 웃었다. 아니, 너 때문에. 살맛나. 그들의 눈빛이 얽혔다. 사랑이었다. 하지만 밖에서는 폭풍이 몰아쳤다. 경찰이 폭주족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태민이 배신했다.
그는 준호를 팔아넘겼다. 준호는 체포되었다. 알렉스는 홀로 남았다. 그는 준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기로 했다. 미디어의 폭로. 폭주족 리더는 피해자다. 그는 사랑 때문에 무너졌다. 인터뷰에서 알렉스는 울며 말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하려 했을 뿐 한국 사회가 들썩였다. 동성애, 폭주족, 외국인, 모든 금기. 태민은 후회했다. 그는 준호를 사랑했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지 못했다. 감옥에서 준호를 만나 태민은 무릎 꿇었다. 형님, 미안해. 나도 그래. 준호가 안아주었다. 모두 용서할게. 함께 나가자. 알렉스의 노력으로 준호는 풀려났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준호의 어머니가 나타났다. 너 같은 놈이 내 아들을. 하지만 알렉스의 진심에 그녀는 무너졌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최종 대면, 태민과 준호, 알렉스, 공원에서 태민이 말했다. 형님, 나도 알렉스 씨처럼 되고 싶어요. 그들은 포옹했다. 우정, 사랑, 모든 것이 용서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했다. 알렉스의 정비소가 재개장했다. 레인보우 바이크. 폭주족은 해체되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자유로웠다.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며 준호와 알렉스는 속삭였다. 영원히 함께. 준호의 석방 후 서울의 가을 바람이 그들의 등을 밀어주었다. 알렉스는 새 정비소를 열었다. 레인보우 바이크라는 이름은 그의 마음처럼 다채로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그들의 미래를 상징하듯 반짝였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태민의 배신은 여파를 남겼다. 언론이 그들을 쫓았다. 동성 커플의 폭주족 스캔들, 헤드라인이 그들의 일상을 갉아먹었다. 알렉스는 아침마다 신문을 피했다. 준호야, 이게 끝날까? 준호가 그의 손을 잡았다. 끝나지 않아. 우리 시작이잖아. 준호는 이제 폭주를 멈췄다. 대신 알렉스와 함께 오토바이를 개조하는 일에 열중했다. 그들의 손이 맞물릴 때마다 사랑이 피어났다. 하지만 태민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태민은 감옥에서 나왔다. 그는 준호를 찾아왔다. 형님, 용서받았지만 아직 마음이 아파요. 태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동성애자였다. 폭주족 생활은 그의 도피였다. 나도 누군가 안아주고 싶었어. 준호가 말했다. 태민아, 여기 있어. 우리 가족이야. 알렉스는 태민을 받아들였다. 함께 일해요. 정비소에서 태민은 처음엔 어색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배우는 속도가 빨랐다. 세 남자는 매일 밤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태민의 과거, 알렉스의 미국 추억, 준호의 꿈, 우정이 깊어졌다. 그러나 새로운 위기가 왔다. 알렉스의 비자가 만료되었다. 추방될 수 있어. 알렉스가 말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안 돼, 내가 결혼 신청할게. 하지만 한국의 법은 그들을 가로막았다. 동성 결혼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들은 시위를 나섰다. LGBTQ 단체와 함께 서울시청 앞에서 그들은 플래카드를 들었다. 사랑은 국경을 넘는다. 시위 중 반대자들이 나타났다. 변태들아, 꺼져. 돌이 날아왔다. 태민이 알렉스를 막았다. 피가 흘렀다. 준호가 소리쳤다. 그만해. 혼란이 벌어졌다. 알렉스는 태민의 상처를 싸매며 울었다. 우리를 미워해. 그날 밤 병원에서 태민이 깨어났다. 알렉스 씨, 형님, 고마워요. 이 상처 같이 있어요. 그의 미소가 빛났다. 그 사건은 뉴스가 되었다. 폭주족 출신이 LGBTQ 지지,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다. 알렉스의 비자 문제는 해결되었다.
단체의 도움으로 연장.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렸다. 준호의 어머니가 다시 왔다. 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손주를 볼 수 있을까? 그녀의 눈빛은 슬펐다. 준호가 안아주었다. 엄마, 우리 방식으로 행복할게. 겨울이 왔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정비소에 불빛이 가득했다. 태민이 선물을 주었다. 형님, 알렉스 씨 이거. 우리 셋의 추억 바이크 작은 모형이었다. 그들은 웃었다. 사랑과 우정의 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문 두드리는 소리. 경찰이었다. 태민 씨, 과거 사건으로 소환. 태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배신의 잔재였다. 준호와 알렉스는 함께 갔다. 법정에서 태민은 말했다. 저는 변했어요. 사랑을 알았어요. 판사는 감동했다. 무죄. 봄이 왔다. 그들의 정비소는 유명해졌다. LGBTQ 커뮤니티의 성지. 알렉스는 한국 시민권을 신청했다. 준호와의 사랑이 증거였다. 영원히 여기 있을게. 여름,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바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며 그들은 속삭였다. 이게 우리 이야기야. 태민도 따라왔다. 셋의 모험. 가을, 결혼식. 법적으로 아니지만 그들의 방식으로. 한강변에서 반지가 빛났다. 사랑해. 겨울, 새해. 그들은 미래를 꿈꿨다. 충격적인 사건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새해의 눈이 서울을 덮었다. 레인보우 바이크 정비소는 이제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LGBTQ 청소년들이 모여드는 쉼터가 되었다. 알렉스는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그 변화를 느꼈다. 준호야, 우리가 만든 거지? 준호가 키스했다. 그래, 우리 사랑이. 태민은 이제 정비소의 매니저였다. 그의 웃음이 잦아졌다. 하지만 내면의 상처는 여전했다. 밤에 홀로 그는 옛 폭주족 동료를 생각했다. 그놈들 아직도 달리고 있을까? 태민은 과거를 용서하려 애썼다. 알렉스가 도와주었다. 태민 씨, 상담 가보세요. 나처럼. 태민은 단체 상담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는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나도 리더를 사랑했어. 하지만 인정 못했지. 태민의 눈물이 흘렀다. 그날 그는 준호에게 고백했다. 형님, 나 당신 사랑했어요. 형제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준호가 안아주었다. 태민아, 그게 사랑이야. 이제 자유로워. 그러나 평화는 깨졌다. 옛 폭주족 블랙인드의 잔당이 나타났다. 리더를 잃은 그들은 복수를 꿈꿨다. 준호 형님이 배신했어. 그 외국인 때문에. 그들은 정비소를 습격했다. 유리창이 깨지고 오토바이들이 불타올랐다. 알렉스는 불길 속에서 준호를 끌어냈다. 도망쳐. 태민이 싸웠다. 이 새끼들아. 경찰이 도착했다. 싸움 끝에 잔당들은 잡혔다. 하지만 정비소는 파괴되었다. 알렉스는 무너졌다. 다 잃었어. 준호가 말했다. 아니, 우리는 살아있어. 태민이 더했다. 다시 지을게요. 함께. 재건이 시작되었다. 커뮤니티가 도왔다. 기부가 쏟아졌다. 레인보우는 꺼지지 않아. 슬로건이 퍼졌다. 그 과정에서 알렉스의 과거가 드러났다. 미국에서 그는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아빠가 나를 쫓아냈어. 준호가 물었다. 내가 게이니까. 준호의 가슴이 아팠다. 이제 나랑 엄마가 가족이야. 태민은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상담소에서 만난 남자, 민준. 민준은 조용한 교사였다. 태민 씨, 당신 강해 보이네요. 태민이 웃었다. 아니, 약했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 봄 축제, LGBTQ 퍼레이드. 그들은 함께 걸었다.
준호와 알렉스의 손이 맞잡혔다. 태민과 민준도 군중의 환호 속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준호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암이었다. 병실에서 그녀가 말했다. 준호야, 알렉스 데려와. 알렉스가 왔다. 어머니, 그녀가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내 아들을 지켜줘.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사랑해. 장례식 후 준호는 무너졌다. 알렉스가 안아주었다. 함께 슬퍼 태민과 민준도 곁에 있었다. 우정의 힘. 여름, 재건 완료. 새 정비소는 더 컸다. 개장식에 민준이 프로포즈했다. 태민 씨, 나랑. 태민이 울며 고개 끄덕였다. 가을, 알렉스의 시민권 승인. 이제 영원히 한국인. 준호가 웃었다. 우리 결혼하자. 법대로 아니어도. 겨울, 크리스마스. 그들은 모두 모였다. 사랑의 기적. 새해가 밝아왔다. 레인보우 바이크는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알렉스와 준호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사랑의 엔진이라는 제목. 베스트셀러였다. 인터뷰에서 알렉스가 말했다. 한국이 제 집이 됐어요. 준호 덕분에. 준호가 더했다. 알렉스가 내 바람이야. 태민과 민준의 결혼식이 열렸다. 작은 교회에서. 태민아, 영원히. 태민이 반지를 끼웠다. 민준아, 고마워. 나를 구해줘. 준호와 알렉스가 축복했다. 우리처럼 행복해라. 하지만 행복 속에 그림자. 옛 잔당 중 하나가 풀려났다. 이름은 혁수. 그는 복수를 맹세했다. 준호 형님, 왜 우리 버렸어? 혁수는 정비소 근처를 맴돌았다. 알렉스를 노렸다. 그 새끼가 원인. 어느 밤 알렉스가 홀로 가게를 닫았다. 혁수가 나타났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칼이 번쩍였다. 알렉스는 도망쳤지만 다쳤다. 피가 흘렀다. 준호가 도착했다. 혁수야, 그만. 싸움이 벌어졌다. 혁수의 칼이 준호를 스쳤다. 태민이 달려와 혁수를 제압했다. 병원에서 세 사람이 모였다. 혁수가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슬펐다. 형님, 나도 사랑하고 싶었어요. 폭주로 도망쳤는데. 준호가 말했다. 혁수야, 나와. 새 삶을. 혁수는 감옥에서 회개했다. 출소 후 정비소에서 일했다. 형님, 미안해. 용서의 시작. 알렉스의 상처가 아물었다. 준호야, 무서웠어. 준호가 키스했다. 이제 안 그래. 영원히 지킬게. 봄, 여행, 부산 바다. 오토바이로 달리며 그들은 꿈을 나눴다. 아이를 입양할까? 알렉스가 물었다. 준호가 고개 끄덕였다. 우리 사랑의 결실. 태민과 민주는 학교에서 LGBTQ 교육을 시작했다. 차별을 끝내자. 아이들의 눈이 빛났다. 가을, 입양 절차. 작은 소년, 지훈. 아빠들. 지훈이 물었다. 알렉스가 웃었다. 그래, 우리 가족. 겨울, 가족의 크리스마스. 지훈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충격은 이제 따뜻함으로 변했다. 가족의 일상이 시작되었다. 지훈은 8살, 고아원에서 온 아이였다. 아빠, 오토바이 타고 싶어. 지훈의 눈이 반짝였다. 준호가 웃었다. 천천히 배울게. 알렉스는 지훈을 안아주었다. 사랑해, 지훈아. 정비소는 더 바빠졌다. 혁수가 합류하며 팀이 커졌다. 혁수 형, 엔진 어떻게? 태민이 물었다. 혁수가 가르쳤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학교에서 지훈이 놀림받았다. 내 아빠들 게이야. 지훈이 울며 왔다. 알렉스가 안아주었다. 그게 뭐 어때? 우리는 특별해. 준호는 학교에 나갔다. 아이들아,
사랑은 다양해. 그의 말에 선생님이 고개 끄덕였다. 변화의 물결. 여름 휴가. 제주도 캠핑. 지훈이 바다에서 놀았다. 아빠, 행복해. 태민과 민준도 왔다. 우리도 아이 가질까? 민준이 물었다. 태민이 웃었다. 그래. 가을. 지훈의 생일. 파티에 모두 모였다. 혁수가 케이크를 만들었다. 형님, 맛있게 됐어요. 웃음이 터졌다. 겨울. 눈싸움. 지훈의 웃음소리. 하지만 준호이 건강이 나빠졌다. 과거 싸움의 후유증. 준호야, 괜찮아? 알렉스가 걱정했다. 조금 피곤할 뿐. 병원 진단. 심장 문제. 수술이 필요했다. 알렉스는 무너졌다. 안 돼, 태민이 말했다. 형님, 이겨낼 거야. 수술 성공. 회복실에서 준호가 깨어났다. 알렉스. 지훈. 알렉스가 울었다. 살았어. 영원히. 새해. 건강한 준호. 가족의 포옹. 사랑의 승리. 준호의 회복은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지훈은 아빠 강해 라고 외쳤다. 정비소에서 지훈이 작은 도구를 들고 놀았다. 나도 정비사 될 거야. 알렉스가 웃었다. 그래, 우리 아들. 혁수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그는 연인을 만났다. 동네 카페 주인, 성민. 혁수 씨, 과거가 어땠어요? 성민이 물었다. 혁수가 말했다. 어두웠어. 하지만 이제 빛나. 태민과 민주는 입양했다. 쌍둥이 소녀들, 수아와 지아. 태민 아빠, 민준 아빠. 집이 시끌벅적했다. 봄, 커뮤니티 이벤트. 오토바이 레이스. 하지만 법적인, 안전한 버전. 준호가 우승했다. 이 승리는 우리 모두의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여름, 가족 여행. 강원도 산 등산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훈이 물었다. 아빠들 어떻게 만났어? 알렉스가 말했다. 비 오는 밤, 오토바이로. 가을, 학교 행사. 지훈의 연극. 가족 사랑 주제. 준호와 알렉스가 관객석에서 눈물 흘렸다.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지훈의 손이 반짝였다. 하지만 혁수의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옛 멤버가 편지 보냈다. 혁수, 용서해. 우리도 변할게. 새해, 화해 모임. 옛 폭주족들이 왔다. 형님들, 미안해. 포옹의 밤. 사랑은 계속 피어났다. 시간이 흘러 레인보우 바이크는 체인점이 되었다. 부산, 대구의 지점이. 알렉스는 CEO가 됐다. 준호야, 꿈 같아. 준호가 말했다. 내 덕분이야. 지훈은 10살. 학교에서 인기 만점. 내 아빠들 히어로야. 친구들이 물었다. 걔, 그래. 태민과 민준의 쌍둥이는 자랐다. 아빠, 레이스 봐. 수아가 외쳤다. 혁수와 성민의 결혼. 혁수야, 행복할게. 작은 파티. 하지만 새로운 도전. 정부의 LGBTQ 법안 반대. 시위 다시. 평등을. 그들은 앞장섰다. 시위 중. 폭력. 준호가 다쳤다. 다시. 알렉스가 소리쳤다. 그만. 사랑으로 싸워. 변화 왔다. 법안 통과. 승리야. 축하의 밤. 여름, 가족 피크닉. 한강에서 웃음소리. 가을, 지훈의 첫 오토바이. 아빠, 타봐. 조심스럽게. 겨울, 새해 파티. 모두 모여. 2025, 더 밝게. 2025년, 서울은 더 포용적이었다. 레인보우 바이크는 상징. 알렉스와 준호의 책이 영화화. 엔진 오브 러브 프리미어에서 그들은 손잡고. 지훈은 10대. 아빠, 나도 게이일까?
알렉스가 말했다. 무엇이든 사랑해. 태민의 가족, 혁수의 가족, 모두 연결. 최종 장면. 한강 다리. 오토바이 타고 달리며 바람 속, 속삭임. 영원히. 사랑의 엔딩. 충격에서 시작된 기적의 이야기.